안녕하세요. 빰바라먹토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이 어제 제가 예상 드렸던 대로 5천선으로 지금 후퇴했습니다. 특별히 이 반도체 종목들이 엄청나게 지금 대조정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이 환율 급등이 어찌 보면 지금 발목을 잡고 있어요. 1430원까지 떨어졌었는데 이게 1450원까지도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진입했던 외국인들이 좀 주춤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오늘 코스피가 거의 3% 가까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물음표가 지금 찍힐 정도로 상당히 지금 하락세가 가파른데, 지금 5천선 붕괴되는 거 아니냐라는 또 예상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나 뭐 워낙에 코스피 시장 자체가 건강하게 성장해 왔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은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오른다고. 예, 결코 직선으로 오르지 않습니다.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오르고, 오르면 내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조정 양상을 겪어야만 그래도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슈팅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걸 부동산 시장, 아파트 시장하고 딱 직결을 시켜서 함수관계로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정말 분위기 좋은 코스피 코스닥 시장도 조정 양상 겪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 아파트 시장은 조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오른다고 합니다. 이것 자체가 완전히 왜곡된 시장의 편파적인 가격 왜곡 현상을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보십시오. 이번에 이 2025년 하반기부터 엄청난 기세로 올랐던 코스피 시장, 거의 뭐 불장이 아니라 이건 뭐 폭탄이 터진 것처럼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면서 올라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정점에 이르게 되면 결국 이 주식 시장의 이 생리적 현상 반드시 오죠. 이렇게 내려가는 조정 양상이 오게 돼 있습니다. 2021년 이때도 시장이 굉장히 좋아서 지금 2026년, 25년, 26년처럼 엄청난 속도로 가파르게 성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제 7월부터 2021년 7월부터 하락장이 찾아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런 정점에 딱 뭔가 지수가 꽂히게 되면 늘 그 반대 하산하는 궤적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한국 아파트 시장은 이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 양상의 어떤 궤적이 나와야지 다시 슈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모멘텀을 만들어 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동안 모든 가격이 자체가 왜곡돼 있었기 때문에 이거 뭐 하락이나 조정장 자체가 없는 시장으로 지금 인지가 돼서 이 가장 위험한 시장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코스피가 올라서 살짝 내려오는 것도 굉장히 건강한 조정이라 할 수 있고 다시 슈팅이 가능해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신용거래 융자잔고 추이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어디 한 곳에 딱 꽂히기 시작하면 정말 영끌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시장까지도 끌어오는 아주 위험한 그런 어떤 리스크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지금 30조 925억까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주식시장에 올라준다면야 이런 레버리지야 한번 뭐 진입을 위해서 고려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조정 양상이 급격하게 찾아올 가능성도 높다. 그러니까 반대편을 늘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파트 시장은 이게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가장 리스크가 큰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 뭐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파트가 가장 가격도 많이 오르고 안전자산으로서 한국에서는 그냥 인지도가 높은데 무슨 뭐 아파트 시장이 리스크가 크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문하는 분들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자본시장이라는 거는 일단은 현금이 흐르는 시장은 동일합니다. 교집합적인 성격을 딱 띠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A와 B의 이 공유하는 어떤 자산 형태의 이 흐름은 굉장히 비슷하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의 이 영끌 현상도 굉장히 좀 위험하다. 30조가 넘었고 예탁금도 100조. 130조 그냥 한꺼번에 빵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조정기가 오는 게 오히려 이런 어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모멘텀, 쉬어가는 어떤 하나의 단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 거의 3% 가까이 빠지는 코스피의 이 양상은 결국 1460원에 가까워지는 환율 변동성 때문인데 외국인들이 환차손 때문에 쉽게 진입을 못하죠. 계속적으로 이렇게
원화 가치 자체가 뚝 떨어져 버리면 이거 들어올 맛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또 튕겨져 나가는 그런 어떤 양상을 보여줄 수도 있고, 일단 워시의 어떤 페드 후보로서의 이 지명, 결국 이게 지난 금요일 날 미국 필라델피아 지수, 반도체 지수를 거의 뭐 4% 가까이 폭락하게 만들었던 가장 중요했던 키워드였고, 지금 뭐 금, 은, 비트코인, 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요 페드 의장 지명 하나 때문에 완전히 그냥 뭐 개박살이 났습니다.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관세 때문에 지금 경제 생태계 자체가 지금 헝클어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미국 자국민조차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체감적인 어떤 물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진 그런 어떤 상황이죠. 그리고 미국은 우리 한국과는 달라서 아파트, 부동산 쪽 자산 한 20%밖에 안 됩니다. 대체로 한 7, 80%가 다 금융자산이 묻혀 있어요. 자, 4%씩 하룻밤에 빠지기 시작하면 미국 국민들 그냥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굉장히 지금 흉흉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한국 시장은 오늘 살짝 빠지지만 여전히 강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건강한 조정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 다시 날아오를 가능성이 충분히 많은 시장이라서 뭐 정부로서는 굉장히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연일 계속되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상화 의지 어디에서 나오느냐? 결국은 코스피 시장의 이 엄청난 성공에서 기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코스피 5천 시대의 개막을 알립니다. 이거 뭐 전혀 상상도 못한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엄청난 공격적 드라이브, 워딩이 가능할 수 있는 거고, 지금 강남 상구에서 호가 2억 원 이상 낮아진 급매물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쬐끔씩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래 현장에서는 본물 터지듯이 문의 전화 폭주하고 전화통에 불나듯이 엄청나게 지금 매물 쏟아내기 위한 지금 준비 자세를, 스탠스를 딱 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6.27 대책부터 시작해서 9.7 대책, 11.5 대책, 그리고 올해가 밝으면서 1.29 대책까지 내놨습니다. 총 4번의 대책을 내놨는데, 확실히 현장에서는 집값이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지만, 시장은 이걸 뛰어넘으려고 했죠. 계속적으로 오른다 시그널을 지금 줬기 때문에 강남 상구와 그리고 마영송 쪽의 아파트 값이 계속적인 들썩거림 현상이 뭐 어느 정도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적인 어떤 이 집값 상승세를 부추긴다라는 어떤 지금 분위기로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지표들, 서울 경기 아파트 매매가 가격 상승률을 보시면 용인수지구, 그 다음에 성남 분당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집값이 오른다는 신호가 오니까, 이게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제 뭐 사생결단할 수밖에 없는, 이게 부동산 시장 안 잡히면요, 아무리 코스피 코스닥이 견고하게 서 있어도 여기에 한꺼번에 때려 맞게 되면 그냥 부채 또 뭐 가계빚 요걸로 쌓아 올린, 어찌 보면 가격이 왜곡된 상황에서의 자산시장 아닙니까?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어요. 무너지면 이거 지금까지 공든탑 다 쌓아왔는데 이 경제 생태계 자체가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도 이렇게 뭐 나서서 뭐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주택자는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 면제하는 마지막 기회를 활용해서 감세 혜택 누리시라 라는까지 지금 말을 하고 있고, 정부는 의지와 수단을 모두 갖고 있으니까 정부 정책에 맞서서 손해보지 말아라. 뭐 역대급 어떤 발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월 25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 상간에 계속적으로 지금 SNS를 통해서 확실한 부동산 개혁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워딩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지금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 끝까지 버티겠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어떤 정책, 부동산 정책 개혁 드라이브에 맞서서 이제 꿈쩍도 안 하겠다라고 이제 거의 들어놓는 수준이죠. 이렇게 들어놓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결국 본인 손에 충분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5,000피를 달성했던 공격적인 어떤 정책들이 부동산 시장에도 확실하게 먹힐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이게 성과적으로 이렇게 팩트로 나왔기 때문에, 성과가. 그냥 말로만 두리둥실 띄운 게 아니라 실질적인 시장에서의 성과를 냈기 때문에 엄청난 지금 자신감 차오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주택자가 그냥 정부를 이기기 위해서 뭐 끝까지, 또 시장을 이기기 위해서 끝까지 이 악물고 버티면 예전처럼 다시 집값 올라가겠지 하는데, 지금 오늘도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글을 올렸습니다. 개포 4억 낮춘 급매 나왔다. 좀 더 지켜보자. 뭐 이런 기사까지 올리면서요. 만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하는 것, 이거 다 이제 뛰어넘어가겠다라는 어떤 확실한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결국에 가서는 지금 서울 매물 현황, 이제 정부 입장이 뭐 굉장히 강력한 어떤 드라이브 자체를 걸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서울 매물은 지금 눈치를 보면서 야금야금 지금 매물을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강남 매물 어떨까요? 오르고 있죠. 7,952건, 7,879건에서 지금 매물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 매물 6,557건, 전날보다 확실히 또 늘어나는 추세. 송파구 매물 현황 3,824건, 3,778건에서 더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강남, 서초, 송파가 매물이 확실히 이제 눈치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부동산 투기와 정면적인 어떤 승부를 해 나가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엿보이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이렇게 지금 강남 상구의 매물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다주택자들이 강남에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물 출회 현상은 2월부터 본격적으로 본물 터지듯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그리고 누적 하락도 제가 늘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찔끔찔끔 나오는 3일간, 5일간, 뭐 7일간 요런 이 하락도는 하락도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뭐 최고가 아니면 뭐 상한가를 쳤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코스피도 보세요. 이게 계속 올라쳤던 어떤 이 궤적에서 살짝 내려오는 어떤 추세 2.29% 정도 빠지고 있는데 이게 하락도, 누적 하락도가 길어지면 이게 장세가 이제 계속해서 안 좋아지겠죠. 근데 코스피가 이렇게 건강한 어떤 조정 장세를 거치면서 다시 슈팅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뭐 외국인이 1조 6천억 빼도 개인이 1조 8천억 사고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코스피 시장에 대한 어떤 단단한 리듬 자체가 지금 자리 잡혀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관은 오히려 지금 잠잠하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좀 빠지면 기관이 이제 이 측면에서 좀 쏴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래도 이게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알테오젠 같은 지금 뭐 바이오주 같은 경우도 뭐 3.5일 정도 지금 빠지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이 실적 자체가 조 단위로 지금 예상을 했는데 몇천억 단위로 확 떨어지는 바람에 그냥 주가가 폭락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거의 저점에서 이거 50만 원 가까이 됐었는데 이게 지금 누적 하락도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게 지금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회복하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도 나왔는데 그래서 누적 하락도가 무서운 거예요. 외국인들 빼는 거 보십시오. 자, 주포가 누굽니까? 우리나라 이 자본시장을 움직이는 주포가 누구예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빠지게 되면 주식시장이 이렇게 그냥 덕커덕 내려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주가가 지금 출렁거리고 있는 거고, 그죠? 하이닉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4.18%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누적 하락도는 뭐 그닥 그렇게 큰 이 궤적을 그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예, 거의 뭐 90만 원까지 이제 치고 가니까 아우 너무 올랐어. 피로도가 이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슬슬 이렇게 주포들이 이제 빠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다. 근데 어떻게 보면 건강한 조정. 알테오존은 누적 하락도가 굉장히 좀 심화되고 있고 뭐 하이닉스는 살짝 지금 왔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다시 이제 매수세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좀 가격이 적정 단가에 어느 정도 좀 걸쳐 있어야 된다. 아무튼 코스피 5000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어떤 그런 대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오늘의 조정은 건강한 조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130조에 이르는 이 B2가 결국 조정 장세 맞물리면서 반대 매매 당하면서 그냥 철저하게 완전히 시장에 뭐 엄청난 하락도에 그냥 매몰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충분한 금융 대란이 터질 가능성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 개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반대적인 입장이죠. 뭐 레임덕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텍사스 보선에서 텍사스는 지금 리퍼블리칸의 어떤 터반 아닙니까? 근데 민주당이 14%포인트 차 압도적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유가 뭘까? 이유가 텍사스주 이 민주당 테일러 레메트가 57% 득표했고요. 웜스캔스가 14포인트로 이건 완전히 그냥 뭐 이제 선거 해봤자다. 중간 선거 해봤자 11월에 있는데 이거 민주당이 그냥 다 100% 먹을 가능성 높아요. 이런 식으로 간다면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지난주에 4% 가까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지금 1억 7천까지 갔었는데 1억 4천에서 헤매다가 지금 1억 1천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런 자산 시장 자체가 박살이 나버리니까 이게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좀 세계 경제 생태계 자체도 좀 휘청휘청 거렸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텃밭에서도 그냥 대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고, 지금 미국 가구 이 주식 보유를 보면 58%예요. 우리나라가 거꾸로죠. 우리나라는 70%가 부동산이고 미국은 60%가 주식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지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죠. 지금 코스피가 완전히 그냥 거의 최정상급으로 지금 올라 있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이 금융시장과 어떤 정치적 이 연관성, 톱니바퀴가 착착착착 지금 맞아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적 하락도가 정말 무섭다. 결국에 가서는 트럼프의 이 관세 영향, 그리고 주가,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다 하락 추세에 있다 보니까 이게 계속 피로도가 쌓이는 겁니다. 하락되는 추이가. 결국에 가서는 이거 빵 터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런 정치적 현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아파트 거래량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꼴랑해봤자 3일, 5일, 뭐 일주일 거래가지고 뭐 올랐느네, 뭐 반등했느네. 근데 거래량 보십시오. 하락도 보시면 2월 달에는 아예 이제 거래량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2,709건으로 1월달 거래가 마무리됐고, 자, 평균선 제가 늘 그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10억대. 자, 한번 그어봅시다. 쭉 그어보세요. 이게 올랐나? 자, 보세요. 1월달보다 오른 달이 얼마나 더 많습니까? 근데 이거 뭐 사상 최고다, 뭐 다시 급반등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있으니까. 누적 하락도 일주일이면 최고가 거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 달 거래로 누적 하락도를 좀 길게 보자고요. 강남구 14억, 9억, 5억 4천, 4억 8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일주일 거래 송파구 볼까요? 6천만 원 하락했고 최고가 거래 나옵니다. 근데 한 달 누적 하락도 볼까요? 14억 떨어지고 5억 7천, 3억 9천. 예.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자, 그리고 서초구 일주일 1,700만 원 하락했고 최고가 거래 나왔죠. 한 달 누적 하락도 보자고요. 8억 3천, 6억 5천, 5억, 2억 1천만 원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지표를 끌어내야 되는데 이게 깔짝깔짝하게 금천 거 보자고요. 2억 2천, 1억 4천. 자, 한 달 거래 보시면 똑같죠. 예. 여기는 변동사항이 없어요, 금강구는. 근데 금강구까지 건드리지 않습니까? 금강구 다시 오른다고. 한 달 거래, 관악구 3억 6천, 3억 5천, 3억 4천 떨어지지 않습니까? 관악구 일주일 거래 보시면 똑같습니다. 똑같아. 예. 거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로구 같은 경우도 일주일 거래 1억 8천, 1억 8천, 1억 2천. 자, 한 달 거래 볼까요? 예. 구로구는 그래도 누적 하락도가 크네요. 3억 8천에서 3억 7천. 이런 식으로 지표를 가지고 깔짝깔짝 장난을 치면서 대책은 뭐 하나도 안 먹히고 결국에 가서는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겠고, 이거 잘 안 되니까 대통령이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비난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찌 보면 이 지금 대통령의 어떤 부동산 집값 정상화라는 이 워딩까지 던진 부분을 보면 지금 5,000피를 달성했다라는 확실한 성과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제가 보기에는 집값 정상화, 결국에 가서는 이것도 내수의 중요한 한 축인데 확실하게 집값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 되시는 분들은 이전처럼 그냥 스리슬쩍 그냥 넘어가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세금 폭탄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잘 고려를 하셔가지고 빨리빨리 매물은 좀 어느 정도 간단하게 정리하고 똘똘한 한 채로 옮겨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고요. 아무튼 세제 개편과 보유세 부분은 상당히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캐릭터처, 오늘 금융대란 뭐 엄청난 충격을 받을 정도의 조정이 오는 거 아니냐 라는 또 전망이 나올 정도로 지금 코스피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찌 보면 큰 그림 안에서는 건강한 조정,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또 조정기 양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주택자들은 아무튼 좋은 기회 찾아올 거니까 잘 기다리면서 한 발 한 발 접근해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밤프라묵톡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